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자 하는 당신은 성숙한 분입니다. 죽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망 시의 장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례 방법 역시 성숙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장례 방법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아주 좋겠지요. 유언장을 쓰지 않고 나중에 유언으로 해야지 하다가 말을 못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유언장을 써놓지 않으면 자식들끼리 분란이 있게 하여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요.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싶다거나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 등도 기록할 수 있고 유언장을 꼭 써놓는 것이 좋겠지요. 유언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필로 작성하여 주소를 동이나 구 등으로 줄여서 쓰지 말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명 후 날인을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자필에 명확한 주소와 서명 후 날인을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망 시의 장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매장, 화장, 수목장 등이 있지요? 어떤 장례 방법이 본인에게도 좋고 후손에게도 좋을까요? 화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화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아직도 매장을 좀 하는 편이지요? 매장이 안 좋은 이유는 첫째로 본인의 환생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 생에서의 자신의 기운이 모두 사라져야 환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매장을 하면 완전히 사가서 그 기운이 다 사라지는데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사를 요즘은 좀 줄여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으로는 4대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4대까지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10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대에 25년씩 계산하여 4대까지 제사를 모시면 대략 100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기운이 남아있어 환생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제사를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매장을 하면 100년 동안 환생을 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후손에게 물리적으로 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삼천리 무덤강산이라고 할 만큼 조금 양지 바르고 괜찮은 곳은 무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덤이 보기 좋으시던가요? 무덤 옆에서 살거나 잠시라도 지내시라고 하면 기분이 괜찮을까요? 부모님이나 가족의 무덤이라면 좀 덜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그렇지요? 뭔지 모르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무덤의 주인이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곳에 머물고 싶으신지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화장으로 또 한 번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의 실체는 몸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몸이란 나의 실체인 영이 벗어놓은 일종의 옷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버리는 옷을 태우는데 무슨 아픔이 있을 것이며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요, 이렇게 좁은 땅에 주어서까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손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요, 자연을 그렇게 훼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좁은 땅에 살아야 하는 후손들에게도 자연에게도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덤이나 납골 땅 따위로 흔적을 남기지 말고 자신의 업적이나 또는 후손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진화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자취가 아닐까요? 한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버리는 쓰레기가 큰 산 하나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죽어서까지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은 공기와 물과 땅으로 자신을 평생 길러준 자연에게 못할 짓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남기지 말고 자연으로 바로 흩어지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